사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엘리는 아니냐는 이미 통합과학 때 수업을 조금 들어보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기는 한데 주 골자는 어떤 거냐? 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문제다가 어떻게 녹이는지가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내가 이 엘리는 아니냐는 게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를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에크먼송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용승 침각, 그 다음에 무역 풍약화, 강화에 의한 엘리를 알면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1학기 때 조금 학교마다 진도들이 달라서 표층수나 혹시 학습하시는 학교 있나요 혹시? 일단은 제가 불안정은 제가 알고 있고 안 했었죠. 표층수나 대진도 안 했었고 수업을 했었나? 그 회의 나오는 거 안 했죠?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우선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표층수련이라는 걸 다룰 때 에크먼송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정석적인 설명을 하려면은 표층수련 할때 에크먼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지도가 특이하게 안 나가시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에크먼송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냐면은 바람에 의해 횟수가 이동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에크먼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버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반구에서 이 바람이 불었을 때 횟수가 이동해가는 방향이랑 남반구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횟수가 이동해가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두 개를 쪼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북반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두 개 다 바람 방향을 북쪽으로 이 남풍이 분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아직도 풍향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풍향은 불어오는 것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고 북쪽으로 갈 북풍 이러시는 분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온대저기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을 거니까, 그렇지? 자, 둘 다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분할하고 있을 때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표층 횟수, 즉 공기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횟수가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표층 횟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분다, 이동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바람에 의해서 표층 횟수만 이동하냐?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애들도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딸려서 움직여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90도 방향으로 횟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남반구는 어떻게 움직이냐? 방향이 거꾸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향력이라는 어떤 이 지구 자전에 의한 힘 때문인데 이거를 뭐 굳이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결론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에크먼송이라는 게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얘기하기 위한 거에서 이제 이 내용이 등장하느냐? 바로 이 용승 침각이라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크먼송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각 단어 정의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용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 솟구쳐 올라온다라는 뜻에서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용승이라는 현상이 왜 생기냐? 자, 지금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은 연안 용승 침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안이라는 뜻은 뭐냐? 육지랑 바다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북반구인데 바람 방향이 이렇게 이제 분다라고 했을 때 이 에크먼송에 의하면은 이쪽 부분에 있는 횟수는 오른쪽 90도 전반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횟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 보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물이 비겠네, 그치? 그럼 이쪽이 쑥 내려왔는 게 아니라 이 빈 물을 채우려고 밑에 쪽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이 솟아오른다라고 해서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 자, 일단 해수는 먼저 일단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는 위쪽에 있는 물이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 고여있던 물이.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온다라는 게 핵심인데, 여기 수온 분포를 보시면은, 자, 이게 색깔이 그냥 여러분 이쁘게 보이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수온을 구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쪽 이 해안 쪽으로서 수온이 낮아지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원래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일어나기 전에 25도, 8도, 16도, 14도 이런 식으로 원래 돼 있던 애들이. 자, 근데 여기 밑에는 애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 수온 공포가 이렇게 말려 올라오게 되는 구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한 용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런 식으로 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밑에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결론은 수온이 낮아지게 되더라. 이게 최종적인 결론인 겁니다. 흔히 아시겠죠? 이게 연한 용승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오는 게 있으면은 거꾸로 내려가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그게 침강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바람이 이 상태에서 거꾸로 불기만 하면 돼. 자, 바람이 이렇게 이제 남풍이 분다라고 했을 때 북방으로 하면은 표면적으로 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이동을 하는 거는 오른쪽 90도 방향, 즉 이 육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계속 여기 쌓이다 보니까 이 물이 밑에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여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쭉 이렇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던 따뜻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수온 공포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원래보다는 수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진다. 이쪽 부분만 봤을 때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한 침강입니다.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형적인 배치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북지 쪽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용승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고기압, 저기압 바람이 불면서 용승 침강이 바다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다. 근데 일어나는 원인만 다른 거지. 자, 고기압이랑 저기압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저희가 이미 저기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을 할 때 이미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고기압에서는 복습 조금 해보면은 일단은 수직으로는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고,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불어나가냐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라고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성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빙빙 도는 거를 고기압성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변직 방향으로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고 바람이 불어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죠. 그렇죠?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저기압성 바람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람을 위해 저기압이 있냐 고기압이 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자, 여기도 똑같이 바람이니까 바람을 뭐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해수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고기압성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의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해수가 안쪽으로 몰리는 듯한 이동관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압이 생기면은 스치면서 이렇게 해수가 가라앉고 해수면이 부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로 관찰되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건 아마 여러분들 태풍 관련 문제 풀 때 아마 선제에서 본 적이 있을 거야. 태풍이 지나가면은 해수의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거 아마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용승현상 때문인 겁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주변보다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서 점점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피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물을 끌어올려야겠지. 근데 대체로 아래쪽에 있는
있는 물들은 수온이 낮다 보니 그래서 이 해역의 수온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용승이나 침강이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육지랑 바다가 있을 때 이 지역 호시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때 용승이 생기는 거. 두 번째는 이 고기압이 생기거나 저기압이 생길 때 오름 진강이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니 요거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페이지로 넘기셔서 유형 3이랑 유형 4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학습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나 통합과 내용 기억에 남으면 아주 쉽게 아마 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조금 해설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이동 방향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저거를 풀 때 어떤 데 통째로 들어갔어야 되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북반구는 오른쪽 90도로 평면적으로 해수가 이동해가요. 요게 일단 이 모형 자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기다 거꾸로 제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느냐?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은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바람이 불어야 되냐? 화살표를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하니까 풍향은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 저 화살표들이 지금 굉장히 돌고 있는 게 반시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저기압이 발달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F1수 문제 풀 때는 이게 북방면 남방구에 따라서 정답이 완전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서 얘가 어디에 있어요 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압이니까 해수가 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이미 이 그림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빈 것을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물을 채운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용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문제를 더 따는다고 하면은 이 용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해역의 평균적인 수온은 낮아지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면은 뒤에 문제를 푸시는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 딱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면한용승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우선은 A는 일단 북반구라는 게 일단 확인이 되죠. 여기 지도도 이렇게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익숙하게 한국에 어디처럼 생겼군 이게 아니라 저기 정확하게 저기 위도나 경도가 적혀있을 때 반구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북반구다 라는 걸 알수 있고
여기 오른쪽 나사를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대체적으로 연안에서 용성이 일어나면 수온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실망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수온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고, 자, 그러면은 연안 쪽에서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용승이 즉 차가운 물이 올라서 수온이 낮아졌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파악이 되냐? 우리 이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 그럼 우리 저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려지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림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A 해역에서는 2년 동안 이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농승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풍년 이 7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점점점 해수의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수를 이동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남풍이 분다라고 하셔야겠고, 그리고 용존 상수량은 여러분 앞에 저희 그 해수 성질학 친구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요거로 뭐랑 관련이 있냐? 수온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수온이 높으면은 최저로 녹을 수 있는 산소량, 즉 용존 산소량은 줄어든다라는 거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기체 용해랑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 28일이랑 4일 중에 수온이 누가 더 높고 낮은지 비교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온이 더 낮은 7월 4일이 용존산소량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인 문제 조금 다뤄봤고, 자, 그러면은 뒤에 15페이지로 넘기셔서 2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6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마 감이 오실 건데 조금 몇 개 선지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약간 애매하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이번부터 보시면은, 자, 우선 항상 이런 용승 관련 문제 풀 때는 얘가 어디 반구에서의 그림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북반구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해수 이동망을 보니까 이미 이렇게 주어졌죠.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바람 방향은 정해진 거야. 북풍이 불어야 돼요, 남풍이 불어야 돼요? 북풍이 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그려져야 여기에 오른쪽 90도로 해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남풍이 불고 있다는 건 당연히 틀렸고, 지금 화살표 가는 방향 보고 남풍이라는 건 진짜 이거 곤란한 거예요. 아니. 자, 그 다음에 니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용승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했는데, 자, 우선 연안에서 이렇게 북지 쪽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면 용승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그림에서도 아래쪽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 회춘소는 A 시점이 B 시점보다 낫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저희 아까 봤던 그림 중에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제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물이 먼저 빠져나가는 쪽이 바닷가랑 가장 가까운 쪽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가장 먼저 치워지는 것도 이 바닷가랑 붙어있는 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날 때는 이 해안가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 이 층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거 뒤에 똑같은 문제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다시 돌아와서 A 시점이 육지 쪽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시점이 조금 더 온도가 높다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유만 정답. 자, 3번 그림을 여기서 뭐 해수가 어떻게 이동한다 이거보다는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거는 해수 분포가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나 사실 이걸 가져갈 부분이고, 자, 이 친구 남반구를 했으니까 남반구는 해수가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이동을 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용승이 일어날 거야. 자, 근데 베이스가 되는 그림은 뭐냐면요, 요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는 이 5번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차가운 물이 슉 하고 올라오는 거고, 거꾸로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뜨신 물이 육지 쪽에서 이렇게 슉 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는 2번이 용승이 일어났을 때 그림이다라는 걸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1번이 침강이 일어났을 때 쏘는 분포겠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통째로 되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사실 요 연안 용승이나 이 고기압 용승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안 틀리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2번이 가장 올바른 수온 분포일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4번 아까 이거 지금 유형 바뀌어서랑 똑같이 생겼죠. 자, 우선은 연안 용승 생겼다고 대놓고 이제 문제 좋고, 자, 그리고 3일 동안 보니까 점점 갈수록 수온이 이 26일, 27일에는 수온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더 풍속이 세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용승의 세기는 어떤 걸 결정하냐면은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까지 당겨보면 바람이 이 물을 밀어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24일보다 26일에 용승이 더 활발했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거 판단 기준은 얼마나 수온이 내려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활발하다는 거는 차가운 물에서 많이 내려온다는 거니까 수온이 더 많이 내려간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4일이나 26일 자료 봤을 때 어디가 더 수온이 낮습니까? 26일. 그러니까 26일이 더 활발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 연안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계열의 바람이 미세했냐라고 했는데, 무슨 계열 이런 거는 대충 북쪽에서 오냐, 북쪽으로 오는 바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해수가 어디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은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와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북풍 계열이 아니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꾸셔야 될 거고요.
지금 표층에서의 용종 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의 횟수만에 안 보인다. 선생님이 말했죠. 용종 산소량은 온도가 낮을수록 높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어디가 소리가 낮을까요?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26일 소리가 낮으니까 이때가 더 용종 산소량이 높게 지금 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세 문제 지금 간단하게 풀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숙제도 제가 줄 때 많이 풀어보신 줄 알겠지만 1, 2, 3, 4, 5번 그런 거 없으면서는 무조건 단답이야. 그래서 풀 때 이런 식으로 왜 맞고 틀린지 특히 이 엘류라이라든지 변형 분리라든지 앞으로 하게 될 이 네 개가 정확하게 답을 근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왜 맞고 틀린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랜덤으로 부시로 물어볼 겁니다. 이거 왜 맞고 틀린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은 여기는